후. 첫 번째, 이제 총 공부 기간이랑 토익 성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토익 공부 브이로그를 시작했던 9월 16일부터 마지막 토익 시험 일자였던 1월 19일까지 토익 공부를 쭉 했었고,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토익은 총 4번에 걸쳐서 시험을 봤는데, 4번의 성적은 첫 시험에 740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845점, 그리고 세 번째에는 870점,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900점을 달성했습니다.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 교내에서 모의 토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토익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진짜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떤 준비도 없이 얼떨결에 이제 모의 토익을 보게 됐는데, 그때 성적이 620인가? 640인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모의 토익을 봤던 620점에서 마지막 900점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교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ETS 토익 기출 시리즈 중에서 토익 기출 공식 종합서를 풀었습니다. LC 한 권이랑 RC 한 권을 한 권씩 해가지고 총 2권을 약 3개월가량 접고서 풀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게 LC 한 권이 이만큼이고 진짜 두꺼워요. 그리고 LC 한 권이 이만큼의 두께예요. 그래서 이 공식 종합서를 다 끝내는데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아까 공부 기간이 4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식 종합서를 끝내고 바로 남은 한 달은 이 ETS 토익 기출 시리즈 중에서 토익 정기시험 기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한 권이 두껍거든요. 이렇게 한 권이 RC고 이렇게 한 권이 LC예요. 이거는 다는 못 풀었고 한 달밖에 없는 시간이라서 시험 보기 전에 하루에 1회씩 풀었어요. 하루는 LC 1회, 하루는 RC 1회,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회씩은 풀었던 것 같아요. 다 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교재인데요. 단어도 똑같이 ETS 토익 기출 시리즈예요. 이거는 토익 기출 복화 시리즈고 굉장히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께가 엄청 두꺼워서 LC는 3-4번 복습했고 RC는 2번밖에 못한 것 같아요. 2번에서 3번 안 되게. 그리고 인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유료 인강을 결제해서 수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완전히 생 독학이었는데 RC의 파트 5 문법 개념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YBN 무료 인강을 다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ETS 토익 기출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에 ETS 토익 기출 공식 종합서 RC 리딩이라고 치시면 공식 종합서 무료 인강이 전편 다 있어요. 저는 LC 인강은 불필요해서 안 들었는데 공식 종합서 LC편도 무료 인강이 전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어 암기 방법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일단 2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저처럼 이렇게 쓰면서 단어를 외우는 타입.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책을 여러 번 눈으로 계속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마다 맞는 방법이 다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이렇게 외워보시고 조금 더 자기한테 맞고 잘 외워지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쓰면서 외운다는 게 스펠링을 외우려고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단어나 뜻을 이렇게 끄적이면서 반복하는 암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쓰면서 이렇게 외워야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라도 기억에 더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눈으로 많은 양을 최대한 여러 번 자주 보면서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고 더 잘 외워졌다라고 하시니까 체량에 맞게 선택적으로 채택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약 4개월가량 암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생어랑 반의어, 동의어, 그리고 예문, 빈출 표현도 암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한 단어가 있지만 이 아래에는 뭐 동의어 아니면 파생어, 반의어 이렇게 단어가 있고 옆에는 예문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 표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에 부가적으로 첨가된 여러 내용들도 저는 전부 다 같이 봐줬어요. 단어처럼 손으로 막 써가면서까지 외우는 건 아니었는데 최대한 눈으로 많이 익숙해지게 여러 번 독서하듯이 계속 읽었어요. 아무래도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는 시간은 오래 걸렸죠. 그래도 빈출 표현을 이렇게 계속 암기하니까 독해나 듣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파트 5, 6에서는 그 빈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휘 넣는 문제 아시죠? 거기에 이제 평소에 어휘 암기할 때 이런 빈출 표현이나 주로 묶어서 사용되는 어구들을 통째로 눈으로 많이 독서하듯이 읽으니까 문제 풀 때 자연스럽게 그 어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읽으면서 아, 이 단어가 제일 자연스럽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에. 찍는 게 아니고 확신 있게 그 단어를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익숙해서. 그리고 두 번째 팁은 LC를 MP3를 이용해서 귀로 암기하는 거예요. 이 복화책은 다른 책은 모르겠는데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는 이렇게 LC 어휘거든요. 그래서 이 LC 어휘를 1회차 암기를 다 하고 어느 정도 안 외워지는 어휘가 없는 단계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부터는 이 책에 무료 제공되는 mp3 파일을 귀로 들으면서 암기했어요. 그 귀로 원어민 성우가 말하는 어휘를 들으면 그 어휘의 뜻과 연관되었던 여러 예문들, 그런 상황들, 그리고 동의어, 파생어 등 생각나는 대로 막 뱉었어요. 그 단어랑 관련돼서 내가 아는 내용들은 다 입으로 뱉던 아니면 손으로 써가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다음은 LC 공부법인데요. 일단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까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파트 1은 딱히 막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나마 LC 파트에서는 가장 쉬운 파트니까 패스를 하고 이제 파트 2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트 2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로 오답 소거만 잘해도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걸 찾으려고 하기보단 틀린 답을 소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틀린 걸 버리면 남잖아요. 그게 답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오답 소거 방식으로 파트 2를 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파트 2가 이게 정답이라고? 할 정도로 좀 앵스러운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앵스러울 때 애매한데 완전 틀린 답들을 없애버리면 걔는 100% 답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애매하다고 느껴도 얘는 확신의 답이니까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답소거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파트 3랑 파트 4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랑 그리고 문제의 보기를 미리 읽고 포인트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초점 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제랑 보기를 먼저 읽고 포인트를 잡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파트 3에 첫 문제가 나온다고 치는데, 이제 문제의 듣기가 나오기 전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어떤 문제를 나에게 묻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잡고 그 보기를 봐요. 그 보기에 어떤 내용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A, B, C, D에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두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으면 듣기가 나오는 순간 초점 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 청취는 문제의 포인트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 듣기 내용을 전부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잡은 포인트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물론 다 능숙하게 전부 들으면 좋겠지만 듣기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들으려고 하다가 정작 들어야 되는 그 답이 나오는 부분을 못 듣고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벽하게 다 들으려고 하다가 정답이 나오는 부분 놓치고 멘붕 오고 이러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점 청취를 하고 나서 LC가 엄청나게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추천합니다. LC 공부할 때 팁은? 이거는 좀 교재마다 다른데 저는 공식 종합서를 사용했잖아요. 공식 종합서에는 이렇게 파트마다 ETS X 파일이라고 그 주제에 맞는 빈추 표현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외웠어요. 시간 날 때마다. 저도 초반에는 복화도 다 못 외우고 그럴 때는 이것까지 암기하기 너무 힘들어서 손도 못 댔거든요. 복화도 다 못 외웠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 종합서 다 끝내고 복화에서 LC 파트를 이제 mp3로 암기하는 정도에 이뤘을 때 그때 이제 들었어요. 이 X 파일을 따로 모아서. 이것도 mp3 파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스피닝 하기 전에 스트레칭 저 하잖아요. 그때랑 스피닝 끝나고 스트레칭 할 때 이거 mp3 파일로 들었어요. 그런 자투리 시간에. 이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파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파트 5는 솔직히 많이 해드릴 말은 없어요. 정말 단어를 진짜 많이 외워야 되고 단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어를 많이 외우고 두 번째로 익숙하지 않은 특수 문법 표현들 있잖아요. 자주 눈으로 익숙하게 외워놓지 않으면은 문제로 나왔을 때 못 보고 그냥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however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however 하면은
당연히 드는 생각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접속부사 그러나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복합관계부사로 아무리 뭐뭐 해도 해가지고 뒤에 이제 주어 동사 절 끌 수 있고 또 뒤에는 다른 주어 동사 절이 끌고 오는. 근데 이제 복합관계부사에서도 특수용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특수한 문법들 있잖아요.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문제로 나왔을 때 막상 못 맞추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거에 좀 단련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 6는 많이 어렵지 않은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기출문제집 많이 풀면서 감을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트 6에는 그 문제 들어갈 문장의 위치 찾는 거 나오니까 감을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단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트 7부터 피가 튀기죠. 저는 사실 오히려 파트 7이 파트 5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오히려 파트 7이 파트 5에 비해서 연습만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파트 7이 단일 지문이랑 다중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단일 지문이랑 다중 지문은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런 다중 지문을 풀 때 팁은 일단 지문 1을 읽는 거예요. 지문 한 개를 읽고 지문 두 번째 거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지문 한 개를 읽고 문제 1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풀 수 있으면 1번을 풀고 지문 2를 가는 거예요. 못 풀었다고 냅두고 지문 2로 가면 돼요. 지문도 똑같아요. 지문 2를 읽고 다시 1번, 2번을 봐요. 1번이 풀려있으면 1번은 안 봐도 되고 2번을 봐요. 근데 2번을 봤는데 풀 수 있다. 그럼 2번 풀고 지문 3으로 가서 또 읽는 거예요.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좋은 방법인 게 대체로 지문 1, 2, 3이랑 문제 1, 2, 3, 4, 5가 순서대로 좀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풀면서 막 당황했던 적은 없더라고요. 두 번째 팁은 굵은 볼드체, 사람 이름, 뭐 이벤트명이나 행사, 회사명 이런 큰 지명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날짜 이런 거 대문자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언급될 수 있는 단서들이라 꼭 봐줘야 해요. 일치 문제로도 나오고 연계로도 꼭 나오는 포인트라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단일 지문은 내용이 짧은 대신에 패러프레이징이 아주 헷갈리고 까다롭게 출제가 돼요. 오히려 다중지문같이 내용이 긴 문제들은 패러프레이징이 조금 단순하게 출제가 돼서 연계된 부분을 잘 찾고 지문 내용만 잘 독해만 해도 패러프레이징이 어렵게 돼 있지 않고 하니까 바로바로 풀리거든요. 근데 단일 지문은 분명히 다 읽었는데도 문제를 풀려고 막상 보기를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지문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패러프레이징에 단련되도록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참고하면 좋은 유튜브 채널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찬쌤이랑 Y쌤 그리고 YBN 박혜원쌤 예능토익연구소 채널을 많이 참고했어요. 제가 한번 영상에서 자막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혜원쌤이 진짜 웃기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게 웃겨요. 옛날에 아직도 하시나?
저 수능 때는 그 세계질인가? 한국질인가? 되게 웃기신 인강 선생님 있었잖아요. 전 안 들었는데 살짝 그분 느낌. 이게 보면서 계속 웃느라 좀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아무튼 이렇게 저는 네 분의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힘들다 할 때 가가지고 팁 같은 거 듣고 그랬어요. 아무튼 먼저 생독학이었던 제가 토린이었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 아닌 팁은 첫 번째, 저는 이거 진짜 몰랐거든요. 컴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토익은 연필과 지우개만 사용 가능하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 마킹뿐만 아니라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 자체에 작성하는 모든 내용은 연필로만 작성이 가능하고 지울 때도 화이트는 안 돼요. 지우개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문화 충격이었는지. 두 번째, 고사장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저는 시험장도 자리가 꽉 차가지고 가까운 시험장이 안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20분 거리에 있었던 시험장을 신청을 늦게 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진짜 완전 옆에 동네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토익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다들 아실 텐데 저 같은 완전 독학 토익 했었던 사람은 몰랐던 거. RC보다 LC, 즉 듣기 점수가 훨씬 올리기 쉬워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일단 RC는 점수가 박하게 나오고 LC는 좀 점수가 유해해요. 저는 LC 듣기를 진짜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듣기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듣기로 점수를 최대한 높여놔야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마킹이랑 시간 분배인데 저는 이거는 제가 팁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팁을 얻었던 영상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상 제목은 시간 절약하는 토익 마킹법 공개 이거고 그 채널명은 YSMY 이거예요. 이 영상 보고 제가 처음으로 200문제를 시간 재고 푸는데 다 풀고 5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연습한 상태로 시험을 치니 마지막 시험장에서는 10분이 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상을 끝으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토스랑 커말 공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익 공부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워. 다음 주에 만나요.